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해피시니어 강사님 오셨고요. 심청희님.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카이진 피아오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카이진 피아오님. 총선이 다가오니 미쳐 돌아가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참. 참. 이제는 좀 그만하겠지. 이제는 좀 차렸겠지.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는데 또 그럴까? 예, 또 그러네요.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박들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는 행태를 볼 때 이 적폐들과 참 비슷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들은 민주진보 진영에 몸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적폐가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 양식이 똑같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오밤중에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예. 다시 시작된 친낙계 쿠데타입니다. 자, 참. 친낙계 쿠데타란 말을 제가 또 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예. 사실 이 친낙계 쿠데타라는 얘기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 말에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한 달 남짓 지났을 때부터 이재명을 흔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직접 거기에 발은 안 담그는 것 같았습니다만 쿠데타설, 친낙 쿠데타설이 있을 때마다 은근히 뒤에서 조장을 했죠. 심지어 작년 10월경에는 출국하겠다고 해놓고 출국 안 하고 미루고 있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쿠데타가 났을 때 쿠데타를 뭐 수습한다라는 식으로 들어와서 당권 장악하겠다. 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뒤에도 계속됐어요. 이재명, 그 다음에는 12월, 그 다음에 2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사실 거의 가결될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쿠데타였죠. 자, 그리고 5월, 또 5월에도 이재명 5월 위기설이 나오면서 또 친낙계 쿠데타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실제로 이 친낙계 쿠데타가 벌어졌었죠. 자, 이 많은 고비를 이재명 대표는 다 하나씩 돌파했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10월에 이 재보궐선거에서 패하면서 레임덕이 나타났다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입 다물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에서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이런 문제 거론하지 말자, 징계 거론하지 말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들은 정말 도덕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예의나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말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는데 또 쿠데타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1월 위기설입니다. 1월이 되면은 검찰이 이 대북 송금 문제 가지고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칠 건데 이때를 다시 한번 쿠데타의 시기로 잡겠다라는 거죠. 참 끈질기죠. 그러면서 이 1월 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허엄지 출마론을 내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돌고 있어요. 이재명 허엄지 출마론. 이 얘기는 사실 참 제가 볼 때 되게 황당합니다. 말 그대로 아니땡 굴뚝에 연기를 피우면서 그래서 이재명은 허엄지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아주 황당무계한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쿠데타를 위해서 지금 생억지를 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에 학생들이 데모를 너무 많이 해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 혼란을 군부가 정리해야 된다.
라는 핑계로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사실 그때 이 시위가 서서히 줄어들고 혼란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던 그래서 정권이 점점 안정화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부가 혼란을 핑계로 쿠데타를 일으켰었거든요. 뜬금없는 거죠. 뒷북이었죠. 근데 지금 이낙연계에서 하는 짓 역시 똑같습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꺼내면서 이재명 험지 출마론을 들고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된 건지 하나쯤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걸 겁니다. 비명계가 이재명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고 이것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명계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험지 출마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탈당할 거다. 이재명이 험지 출마하면 내가 봐줄게.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험지 출마, 그러니까 영남이든 강남이든 뭐 분당이든 그러니까 떨어질 것이 뻔한 곳에 나가라 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총선이 되면은요, 총선에 이르게 되면은 당 대표가 이 전국적인 이 선거 지원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좀 더 안정적인 곳에 가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사실 지방이나 이런 다른 선거구를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자기 선거구에 매달려 있으면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할 수가 없고 또 조금만 도와주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당선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당대표를 좀 안정적인 곳에 보냅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갑자기 험지 출마 요구를 하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자, 그런데 이 개소리를 하는 근거가 뭐냐? 아니 비명계 보고 자꾸 험지에 나가라 그러는데 비명계 누가 비명계를 험지에 내보내려면은 이재명 너도 험지에 나가라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 비명계는 험지 출마해라 이 얘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이 있나요?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3선 이상 하신 분은 연속으로 3선 이상 하신 분은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비명계가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나온 바가 없고요. 김은경 혁신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현재 비명계 험지 출마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명계들이 헛소리하는 거에 우리가 속고 있어. 수박들이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비명계 험지 출마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최고위원들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당의 입장으로 만들어졌거나 논의를 시작했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누가 비명계 험지 출마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괜히 지금 어깃장을 놓는다라고 봐야겠죠. 얘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현재 공천 못 받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원욱은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이원욱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돌리면은요, 꼴찌가 나온대요. 꼴찌도 너무 심각한 꼴찌가 돼가지고 이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0%가 채 안 나온다잖아. 예, 조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최민희 의원에 비해서 조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민희 의원의 쪽으로 지금 이미 여론은 거의 다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들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마치 비명계 험지 출마 이것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죠.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조작, 상징 조작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비명계 험지 출마해야 한다라는 당론이 나온 적이 있는지 없어.
사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김두관 의원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김두관 의원을 글쎄 뭐 그분의 과거 이제 살아온 역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안 좋게 평가 안 합니다.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이 하는 이 행동이라든지 언행을 보면 도대체 부화내동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김두관은 부화내동이야 맨날.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찍찍 갈기는데 정말 저 머릿속 그렇게 화가 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보세요. 제일 황당한 것이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했던 추미애 장관이 정무적으로 실패했다. 정무적인 실수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 당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더 철저하게 됐고, 아니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정쩡하게 정직 2개월로 마무리 짓는 바람에 오히려 윤석열을 살려준 게 돼버렸다라고 판단을 하지, 징계 처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한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김두관 의원은 계속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져.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재명 험지 출마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생각으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부산이고 대구고 여기 가서 지원 유세를 쫙 하면서 민주진보 진영을 결집시키는 것이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험지 출마해가지고 다른 지역구 신경도 못 쓰는 게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꾸 이재명 험지 출마 요구? 이재명이 험지에 가야지 비명계도 험지에 간다? 아니 누가 비명계 험지에 가라 그랬어? 아니 얘들 누구한테 험지 가면 얘들한테 줄 거예요? 공천 줄 거예요? 안 줘요. 얘들은 험지든 뭐 양지든 공천 못 받아요. 그죠? 근데 무슨 개소리야. 자, 이게 바로 뭐다? 이재명 험지 출마 노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친낙계, 비명계의 쿠데타 음모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연말에 탈당을 한대. 가라고. 솔직히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반대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 가결파, 체포 가결 이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서도 수용을 했던 이유가 뭐? 얘들 나가려면 나가라. 공천 안 준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까짓 거 뭐 지금 자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무슨 우리가 고심을 해야 돼? 얘들 나가면 좋은 거 아닌가? 민주당이 왜 지도부가 고심을 해? 참네. 얘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들 민주당이니까 뽑아줬지. 우리 뭐 누가 뽑아줘?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 뽑아줘서 이 사람 인물 보고 뽑아줬냐고. 그렇잖아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뭐 탈당론이라든지 이재명 험지 출마론 그 배경에 이낙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낙연 지금 잠행 중이라는 말이 많아요. 안 움직이고 있대. 조용히 움직였대. 그런데 신경민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낙연이 현재 예열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경민 이 사람이 예열 중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예열 중인 게 아니라 뒤에서 음모 꾸미고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즉 이낙연은 지금 잠행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서 이 논리를 제기하라. 이런 문제를 제기하라. 라는 식으로 코칭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명계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게끔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부 비명계는 이낙연한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낙연이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소리 조금 잘못 냈다가는 진짜 돌멩이 맞을 텐데 돌멩이 맞는 건 둘째 치고 비명계가 함께 날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낙연은
자맹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탈당 운운하는 협박과 이재명 험지 출마론인 겁니다. 이들은요, 이재명 험지 출마론이라든지 탈당론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 체제를 흔들고, 그렇게 해서 빈틈이 생기면 그것으로 밀고 들어오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낙연이 노리고 있는 거는 선대위원장이에요. 왜? 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그 이재명 대표 낙선하라고 우리 내둘 거야? 예, 전국에서 우리 몰려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 전체 선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다? 이낙연 지가 차지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서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낙연 때문에 산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거 봐, 이재명 너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를 일으켜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나가리가 됐으니 이제 이낙연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재명을 함정이만 빠뜨리면 이낙연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비하죠. 경상도식 표현으로 꼬롬하죠. 꼬롬해. 그런 그런 지금 작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험지에 보내놓고 당대표가 전체 선거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그 대신해준 인물로 이낙연을 내세우고, 그래서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이낙연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겠다. 이 음모인 거죠. 이 작전이 이거예요. 교묘하죠. 근데 참 얄팍하죠. 교묘한데 좀 얄팍하죠. 자,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낙연계가 지금까지 흔히 써왔던 어떤 작전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 그래요. 탈당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다? 지금 이낙연계가 이재명 대표한테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하면은 그걸 명분으로 탈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분열의 책임을 이재명한테 떠넘기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하게 될 경우 그래 수용했으니까 너 출마해.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을 흔드는 검찰의 음모에 가담을 하겠죠. 이재명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작전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서는 되게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자신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는 되게 묘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던 이 비명계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하고 되게 구조가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일란성 쌍생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하니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버렸죠. 자, 억지로 요구를 하고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면은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해서 거부하면은 탈당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삼고, 만약에 수용하면은 낙선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 빈자리, 그렇게 해서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는 이낙연이 차지하겠다. 뭐 이런 거죠. 구조 자체가 되게 비슷하죠. 제가 앞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이재명한테 강요했던 그때나 지금 험지 출마 요구를 강요하는 이때나 내용상 보면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지금 이낙연계가 노리는 건요, 선거 패배를 노리는 겁니다. 제발 민주당아 선거에서 져줘.
그 선거에서 지면은 그 빈틈을 타고 그걸 명분 삼아서 우리가 이재명 체제를 잡아뜨릴 거야 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낙계 얘네들은 이 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못된 놈들이지. 예?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쿠데타 음모, 그러니까 이낙연계의 쿠데타 음모는요, 물론 작년이나 올해 저 8월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각종 음모들에 비하면 일단 강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공천을 물고 늘어지면서 되게 집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이 탈락한 것을 험지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면서 왜곡하면서 이재명 너도 험지 나가라는 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천 계양에 그대로 출마하게 되면은 인천 계양에 안정 지역구에 출마했다고 또 시비를 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시비를 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대가리 되게 열심히 쓴 것 같아요. 뭐 잘 썼다라고는 제가 말 못 하겠고요. 머리 되게 열심히 쓰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머리를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데 써야지 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쓴단 말입니까? 참. 그런 점에서 이들은 적폐 진영하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국힘당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이고 검사 독재 정권이잖아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특권, 검사는 잘못을 저질러도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심지어 검사 가족들까지도 모두 빼내올 수 있다라는 검사 특권 계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힘당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사법 제도라든지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심지어 선거 제도까지 악용해 먹는 게 지금 적폐 윤석열 일당들이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낙연인 겁니다. 적폐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이재명을 괴롭혀가지고 자신들의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온갖 음모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걸 보면은 정말 적폐와 이낙연계는 일란성 쌍생아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민구님, 윤석열 비호 세력이라고 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톰커리님 출당시켜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수박들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맹꽁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보통 사람님께서는 이낙연은 현실을 엄중하게 보고 조용히 지내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라고 또 일갈해 주셨습니다. 참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윤석열에 부역하는 짓을 할 것인지. 조응천 또 뭐 이원욱 이런 사람도 보면 이제는 좀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기사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원욱이라는 사람은 정신 차릴 거라고 보기 어렵다. 왜?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반대를 던진, 사실상 기권을 했으니까 사실상 반대죠.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이원욱이었어요. 국힘당 애들은 다 퇴장해버렸고 남아있는 민주당 의원과 뭐 정의당 이 기본소득당 이런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기권표를 던졌는데 그게 이원욱이래잖아요. 이원욱 왜 그랬느냐 하니까 노란봉투법 잘못했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만. 적폐예요, 얘들은. 민주당 아니에요. 적폐예요. 얘들이 민주당에 지금 붙어 있는 거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뽑아먹을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절대 민주주의와 진보와 인권과 민중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